총선 이후에 굉장히 이 정당들 간의 이합 집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준석 후보가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공수처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죠. 7월에 지금 출범할 예정인 공수처, 이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려면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7명 가운데 2명이 야당 몫으로 돼 있는데 그중 야당 몫의 1명을 제3교섭단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공수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수처, 이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총선 공약집을 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공수처의 아주 조속한 설치,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반면에 통합당에서는 공수처의 즉각 폐지를 공약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과연 총선 이후에 공수처의 운명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우선 아까 그 공수처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해주셨는데 좀 더 뭐 세밀한 부분을 짚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앞두고 그리고 또 지금 사전 투표를 진행 중인데 좀 더 큰 좀 어떤 전망도 좀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을 할 때와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할 때의 차이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할 때는 내 입장, 내 당의 이해 이런 것들만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비서실장이지만 전체를 조율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다 각 당의 입장이 보이죠. 그래서 이해가 가요, 또 실제로. 그래서 각 당의 그 원내 대표들 또 뭐 수석부 대표들을 어떻게 하면 협의를 하게 할까 테이블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안을 내게 하기도 하고 또 양당이 대립할 때는 또 3당을 또 끼워 넣어서 어떻게 제안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다 말씀하신 입장들이 어제 일처럼 다 떠오르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20대 국회가 그렇게 힘든 것이 된 것은 우리가 일제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당제 국회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이 있었거든요. 21대 국회 역시 다당제 국회가 이어질 것이 뻔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정치 이해들이 걸린 문제들이 또 다른 변수로 있어서 이런 협치국회와 소통국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21대 국회의 가장 큰 국회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을 들여다보니까요. 사실은 법안심사위원회의 뭐 정례화를 법제화한다든가 라고 하는 이런 국회법의 저태 이런 걸 몰랐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당제 국회의 소통국회, 협치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우리 이준석 후보님이나 후보님이 다 국회의원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국회법을 연구해서 법과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완벽한 제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출발입니다. 어떻게 각 당들이 입장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완벽한 것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검찰 개혁을 향해서 무엇인가 반발짝이라도 가야 되니까 지금 야당에서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형태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그런 상황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검사가 잘못했을 때 검사가 기소되는 비율이 1%도 채 안 된다는 것이 통계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검찰만 가면 40% 이상이 기소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공수처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국민이 느끼게 만드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완벽한 제도를 안 되니까 불완전하자면 이만큼의 출발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 폐지하자는 것보다는 운영을 해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리고 다른 제도로 갈 것 같으면 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공수처에 대한 우리 모두의 기본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공수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민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훨씬 많아서 생긴 제도이고 또 야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 중립성이 없어 보이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되기도 힘들고 또 공수처만 반대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검찰권을 더 강화하겠다. 검찰총장을 뭐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느니 인사권을 다 준다느니 이러면서 지금의 검찰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어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거기서 검찰을 더 강화한다?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검찰 출신으로 전관 예우를 톡톡히 받아보신 황교안 대표께서 계신 당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검찰에 대한 애정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검찰에 있어서 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 뭐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적하는 부분이 공수처 논의의 시발점이 됐겠죠. 저는요 야당에서 얘기하는 공수처는 제대로 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겁니다. 더 강하고 더 중립적이고 더 독립적인 것을 만든다고 하면은 동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구호 정치 아닙니까? 맨날 예전에 공수처 국면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몇 프로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라면요. 제가 과거에 어떤 정부에서 했던 일 한번 짚어볼까요? 사회 안정을 위해서 특별 교육기관을 설치한다. 지금 당장 가가지고 ARS 여론조사 돌려보면요. 한 70% 이상 국민들이 찬성할걸요. 그게 뭐냐면 삼청교육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호 정치하지 말자는 거고 디테일을 보자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그때 야당에서 했던 언급 중에서 뭐 김원걸 후보께서 한두 가지 지적한 것도 있겠지만은 공수처에 대한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 권한을 오롯이 야당에게 주자라고 하는 안, 이것은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더 강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왜냐? 그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수사받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자 지금까지 사법개혁이 뭐냐, 검찰개혁이 뭐냐, 서초동에 모여가지고 검찰청에 레이저도 쏘고 별거 다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작년을 회고해 보면은 조국 일가의 수사를 완화하자는 취지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저는 그렇다면은 공수처에 대한 부분도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독립성을 차라리 확보하든지, 예? 아니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여권이나 아니면은 정권에 진짜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는 조항들을 넣자든지 이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4+1에 얹어버립니다. 뭐 이게 만약 진짜 100년 만년 가게 될 조직을 구성한 것이었다면은 왜 그때 그렇게 급하게 태웠어야 됩니까? 제가 항상 비유하지만은 그 배달 앱 켜보세요. 가면은 같이 팔 물건을 묶어가지고 치킨이랑 피자를 세트로 파는 거지 선거법이랑 도대체 공수처랑 뭐가 같은 지점이 있습니까? 제가 항상 비유하지만 광어회랑 치킨 세트를 왜 같이 팔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쪽 미래통합당에는 아예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검찰권 강화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네요. 아니,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 강화 또는 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라는 큰 원칙에서 놓고 보면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쪽 당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 공수처 얘기는 조국 교수 가족에 대한 수사 문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 쪽에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선거법도 대해서 제가 마찬가지인 것 잠깐만 같은데요. 잠깐만 네. 후보님 설명드리면 네, 말씀하시고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관련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께서 왜 그렇게 불안전하게 했냐라고 하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중에 굉장한 그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유야무야하게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조국 수사도 끌어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 야당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안전장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권한, 야당에게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명만 반대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서 이준석 후보 말씀대로 왜 처음부터 야당의 권한을 오로지 주지 않았냐라고 하시지만 또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야당에게 추천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이쪽에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등등 그 측근들 막 이런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공수처에서 불기소할 경우에는요. 그 기소권을 다시 검찰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 배치가 돼 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 공수처가 여야 간에 좀 안전하게 합의를 해서 더 좋은 공수처를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타협이 안 됐기 때문에 불안전하지만 이 정도 출발한 것이고 다만 지금도 야당에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의 그런 안전장치들은 있으니 21대 국회에서 운영해보고 더 보완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네, 아니 앞으로 허은하 후보가 네. 바로 신청하셨습니다. 네, 그 공수처 폐지 입장을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수처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말씀하시는데 듣기에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언행과 다르신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찬 지금 현재 여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 지면 안 된다. 공수처 뺏긴다. 국회의장 뺏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패스트 트랙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 국회의장
국회의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왜 국회의장을 꼭 하고 공수처를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던 조국 수사 업무가 공수처로 이관되고요. 이관이 되고 나면 공수처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사라지고 정권 게이트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왜 갑자기 조국의 문제가 생기면서 공수처 예전부터 말했던 걸 왜 이렇게 갑자기 4+1이라는 걸 하면서 공수처를 이렇게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검찰 장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미 중립성을 유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사랑했던 총장입니다. 원하던 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일을 하고 있는 총장에 대해서 왜 갑자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지 지금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에 있어서의 총장을 건드리면서 인사권까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공수처가 생기면 더 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공수처라는 건 검찰개혁의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과제고 아주 오랫동안 검찰개혁의 핵심 이슈로 논의돼 왔던 사안이고 이번 국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공수처 입법이 시도된 거는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기 전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와서 모든 이 공수처와 관련된 문제점을 조국 수사를 무마하는 거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례를 든 겁니다. 저는 좀 본질에서 많이 비켜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토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모든 정권이 그동안에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어요. 특히나 지금의 미래통합당, 이 전신의 정당들은 검찰권을 활용해서 검찰 정치를 하는데 아주 익숙한 그리고 실은 황교안 대표부터 비롯해서 그 당의 핵심적인 그 요직을 맡은 분들이 검찰 출신들이 역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수처는 더 강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다. 만약 그 미래통합당의 태도가 그랬다면 내용과 관련된 공수처의 권한과 또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견제 장치와 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됐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공수처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게 미래통합당의 공식적 입장이었고 그 어떤 협상에 응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이제 와서 지금 만들어진 공수처보다 더 강한 공수처를 만드는데 동의한다. 논의하면 되죠. 지금 만드는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 앞서 말씀하셨고 운영해보고 이게 정권에 의해서 정권의 비위를 덮거나 혹은 정권의 비위를 가로막거나 정치적 상대방을 사찰하는 기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들이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그 제도 보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공수처를 반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현장에 이유가 뭔지 계셨던 게 짚어보십시오. 아니잖아요. 그 네.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검찰 공수처라는 정치에 것이 익숙한 정당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 거예요. 공수처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구호에 집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여론전을 펼쳤잖아요. 이런 걸 만들겠다는데 여론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권력자 때려잡는 기관이라고 홍보하면 좋아합니다. 아까 삼천교육 때 좋아할 것처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구호 정치 속에서 탄생된 이 조직체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지금 선거법처럼 실제 운영되기 시작하면 드러날 겁니다. 검찰의 잘못된 부분들 지적하는 거 전 타당하다 보고요. 검찰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것도 방법들이 많이 아이디어로 제시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옥상옥을 두겠다라고 했던 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보여지고요. 과거에 우리 검찰이요 권력기관이나 아니면 권력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성과를 낸 적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친족들의 부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선 자금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성공적으로 중수부라는 아주 강한 권한의 검찰 조직이 있었을 때는 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중수부 폐지하고 여러 힘 빼는 조치를 한 다음에 야 쟤네 제대로 못하네 새로운 거 만들자 이렇게 하면은 이건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과거에 중수부장 했던 분들 얼마나 잘했습니까? 안강민, 안대희 뭐 이런 분들, 심재륜 이런 분들 전부 다 해가지고 권력형 비리 다 파내고 대통령이 친족이라고 다 감옥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과거에 중수부가 잘했다고 하시는데 이제 잘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보면은 잘 그걸 뜯어보면 정권 초에는 그 전 정권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검찰개혁 못하게 막고 또 말기가 되면 그 정권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또 야당의 박수를 받으면서 검찰개혁 못하게 막고 그런 용도로 쓰인 그런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수처장을 야당 측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면 혹시 여당 쪽에서 그 사람이 여권 인사들을 잡을까 봐 겁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야권에서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이 공수처장 안 되면 자기들도 뭔가 당할까
무언가 좀 검은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칭찬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확 바뀌셨는지 지난 여름에 저희 문재인 청문회 대통령께서 칭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청문회 할 때는 그 당시 자유한국당 분들이 이제 나경원 대표는 거짓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 하면서 혹평을 했고 조경태 최고위원은 시정 잡배라고까지 불렀는데 지금 180도 평가가 달라졌지만 과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검찰이 그쪽 보수 야당의 도움이 필요 없게 돼서 또 그쪽으로 칼을 들이댔을 때 과연 똑같은 말이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네, 이제 네. 김원걸 후보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결국 검찰의 잘못된 행태 중에 하나가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사람들 다 때려잡아가지고 감옥 보내고 그 다음엔 이번 정권 사람들 때려잡아서 야당에게 환심을 사고 이런 거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그거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가지고 뭐 장군 출신이든 검찰 출신이든 다 욕보이고 해가지고 뭐 수사받는 과정 중에서 안타까운 선택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권에 시켜서 한 것은 문재인 아니죠. 정부 초기에 보면은 그거에 있어서 성과를 냈던 윤석열 그 당시 지검장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영전성 인사로 검찰총장까지 맡겼던 것이죠. 다만 그들이 착각했던 것은 윤석열 총장이 과거 검찰 행태처럼 자신들에게 아부하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중책을 맡겼다가 그분이 알고 봤더니만은 굉장히 공정하게 나쁜 놈 무조건 때려잡는다는 철학으로 운영하니까 나쁜 놈 때려잡는 철학으로 운영한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공정하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검찰 네네. 지상주의자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중립성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스템들은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의지에 맞게 지금의 살아있는 정권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네네. 총장이.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정리를 드리는 한번 겁니다. 잠깐만요. 더 정리하시기 드리면. 전에 우리 민생당 후보께서 하나도 말씀 못하셔서 정혜선 후보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수현 네. 후보 얘기하시죠. 네. 사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힘들고 어렵게 공수처 제도가 설립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보다는 취지에 맞게 잘 다듬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 때 그렇게 당해놓으시고도 그러세요. 아니 저희 네, 네. 폐지를 제가 이 말씀만 좀 희망합니다. 드릴게요. 같이 팔았던 치킨이 상했는데 광어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공수처 폐지가 이 미래통합당의 공약 1호 공약인데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뭐 가능성도 없지만 설사 과반을 얻어도 공수처 폐지 못합니다. 이미 시행을 이제 선거 끝나면 3개월 앞두고 있는 조직을 어떻게 폐지하겠어요. 하는 얘기고 선거용으로 결집용으로 하는 얘기라고 보고 검찰 개혁의 핵심이 중립성이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그 스스로가 권력이 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출발점이 전혀 네. 다른 거예요. 네, 박수현 후보 말씀하시고 저희가 다음 순서로 그렇게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준석 후보님 제가 워낙 또 존경하고 사랑해서 자꾸 이름을 제가 부르는데 공수처 설치의 근거로 국민에게 구호 정치 여론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적도 있죠. 그러나 공수처 설치에 국민이 대다수 많은 부분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집권당의 어떤 구호에 국민들이 현혹이 되어서 찬성하신다라는 그런 취지로 국민들께서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말씀이 조금 결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허나 후보님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구체적 사례로 들면서 검찰의 중립성 이런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어떤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였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어요. 댓글 어떤 전국에서 본인이 소신을 지켰어요. 댓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진영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편 타당한 원리로 볼 때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수사를 한 윤석열 검사는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였어요. 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칼을 들여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국 수사를 하는 과정에 보니 예를 들어서 절차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어떤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정말로 심하게 그렇게 과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전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까지 볼 때는 조국 수사 과정을 통해서 볼 때는 아, 저렇게 저런 사람에게도 저렇게 하는데 일반 서민들 국민들에게는 도대체 검찰 권력이 어떻게 할까?
공수처라고 하는 그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네. 공수처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렇게 출범을 7월 달에 하니까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많은 걱정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보완할 거 보완해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는 말만 들으면 정말 다 맞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총장을 임명할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이미 청와대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으로 임명을 했고 지금에 와서 그 총장의 문제들을 들춰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총장이 얼마나 강하게 하는 사람인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왜 됐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주어만 바꾸면 아마도 저희가 똑같이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들으실 때 그냥 들었을 때 이해하고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말로 자꾸 선전선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하지 마세요. 자, 권하우님. 네, 모욕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아니요, 정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총장이라는 사람을 임명했던 곳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위험한 발언 하지 마시고요. 청와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미 무엇인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후보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인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걸 모르고 그런 예. 임명을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청와대가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런 청와대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청와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랬을 깨끗했던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에 와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나 청와대가 적어도 그런 것을 알면서 그렇게 검증을 한 다음에 아니, 총장에 그 당이 임명을 다르긴 하신 하지만 거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전 비서관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공직상 그러면 공무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 책 보고 한 겁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그분에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마치 청와대라고 하는 모든 그 시스템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뭐에 감춰뒀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 우리 통합당이 집권해 보십시오. 청와대 그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좀 누워서 좀 뭐 뱉는 이런 격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스스로 알겠습니다. 자부심을 갖자고 말씀드리는 자, 거예요. 네,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이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